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자바 TRT 부시렉입니다. 이번에 코빙턴이 지난주에 누굽니까 버클리한테 졌는데요. 제가 원래 요거를 예상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상 영상에서 뭐라고 하려고 했었느냐. 코빙턴이 아무래도 이길 것 같다. 코빙턴이 판정으로 좀 노잼으로 이기지 않을까. 뭐 딱히 뭐 레슬링 넘겨서 막 파운딩을 많이 칠 것 같지도 않고 뭐 그 서브미션을 으로 이길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원래 항상 그랬듯이 노잼 레슬링 판정승을 할 것 같다. 하지만 버클리가 만약에 이긴다면 뭐 중간에 뽀록으로 한 방 꽂아서 이길 것 같다. 근데 그럴 확률은 적다. 그리고 버클리가 이긴다면 그 뽀록으로 뭐 한 방 꽂아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뭐 테이크다운을 막아가면서 뭐 라운드를 이겨가면서 이길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코빙턴이 압승하거나 아니면 뽀록으로 한 대 맞아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 안 찍었던 이유는 대진표를 보니까 뭐 딱히 메인 이벤트 말고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찍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 100% 반대로 흘러갔는데요. 제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버클리가 테이크다운 막아내고 뭐 타격으로 이기면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뭐 1, 2, 3라운드 다 이겼는 것 같은데 1, 2, 3라운드 다 이기다가 뭐 닥터 스탑으로 끝났습니다. 뭐 닥터 스탑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제대로 말린 게 맞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좀 피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실제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을 그대로 판단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경기가 끝났어요. 경기가 끝났는데 한 5대5 느낌이거나 한 5.5대 4.5 느낌인데 5.5로 이긴 선수가 막 끝나고 나서 막 지쳐가지고 막 땀바닥에 자빠져가지고 하고 있고 4.5 정도 챙긴 선수가 막 손 들고 뭐 제가 이겼는데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 저지들이 막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헥헥헥 하는 선수보다 손 흘리고 있는 선수한테 심리적으로 뭔가 좀 그 라운드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얀님도 페레이라랑 했었을 때 3라운드 끝나고 막 페레이라는 손 들고 있었는데 얀님 막 지쳐가지고 막 계속 헥헥헥거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코빙턴이 제가 봤을 때 커트 자체는 말릴 만한 건 아니었는 것 같은데 보이기로는 피가 하도 많이 나니까 좀 더 심각하게 보여서 말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요 정도로는 좀 안 말리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게세이라가 그 누굽니까 자말이랑 붙었을 때 커트가 세 곳인가 났거든. 막 여기 나고 여기 나고 여기 나고 했는데 하나는 무슨 막 여기가 막 좀만 더 찢어지면 막 뼈가 보일 정도로 막 깊게 컷이 났었는데 그때 그냥 뭐 경기 하라 했거든요. 그 옛날에 디에고 산체스랑 길버트 메넨데즈 완전 쌉 명경기 때도 막 역대급으로 찢어졌는데 그냥 계속 하라 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빨리 말린 감이 없지는 않다만 근데 제가 경기를 다시 보니까 또 비주얼적으로 제가 말했듯이 현실도 현실이지만 비주얼적으로 피가 하도 많이 나니까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해 보일 수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가 말린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예. 근데 제가 의사였으면 조금은 더 지켜봤지 않을까 싶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크게 막 이게 경기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이어졌고 만약에 5라운드까지 닥터가 안 말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기가 막 뒤집혔을 것 같진 않고요. 왜냐하면 막 버클리가 점점점 막 체력이 막 바닥나고 있었고 요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코빙턴이 졌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번에 코빙턴이 졌는데 그래서 져가지고 에드워즈 전도 지고 해가지고 2연패죠. 2연패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요. 막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 뭐 나이 앞에 코빙턴도 장사가 없다, 뭐 코빙턴이 뭐 기량 하락이 있다, 뭐 경기를 별 자주 안 해서 뭐 링러스트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뭐 그것들도 없진 않을 겁니다. 예, 그것들도 뭐 조금 있긴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큰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코빙턴이 진 가장 큰 이유, 요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요건 정답이에요, 여러분. 정답입니다. 요거 알겠어요? 코빙턴이 이 에드워즈와 버클리한테 진 이유,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에드워즈랑 버클리가 코빙턴보다 세서 진 겁니다. 코빙턴이 막 자기 할 거를 못해서, 막 코빙턴이 막 무한 압박을 못해서, 코빙턴이 링러스트 때문에 뭐 제대로 못해서, 코빙턴이 옛날처럼 기량이 안 나와서, 코빙턴이 나이가 많아서, 그게 아니고 그냥 버클리랑 에드워즈가 코빙턴 상대로 너무 잘했기 때문에, 코빙턴이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코빙턴에 비해서 에드워즈와 버클리가 훨씬 잘했기 때문에 코빙턴이 진 거다.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코빙턴 상대로 에드워즈랑 버클리가 싸웠을 때 둘 다 특징이 뭐냐면은 둘 다 일단 뭐 테디가 좋았고, 저는 뭐 에드워즈 테디 좋은 건 원래 우리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버클리가 테디가 검증이 안 돼 있었죠. 버클리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레슬링이 주특기인 선수랑 싸워본 적은 없거든요. 뭐 레슬링 할 수 있는 선수랑은 뭐 싸워봤겠지만, 레슬링이 주 전장인 선수와는 싸워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지 싶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강력한 레슬러 싸워본 적 없는데, 코빙턴 레슬링은 웰터급에서 최소 A급인데 그거를 막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깔끔하게 통과를 했죠. 그래서 테디도 까보니까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두 선수가 코빙턴 상대로 굉장히 잘했는 게,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레슬러 상대로는 진짜 웬만하면 90% 이상의 그 시나리오에서는 웬만하면은 최소 케이지 중앙에서 5대5 정도는 5대5 정도로는 싸워야 돼요. 이게 막 케이지에 등지면서 싸우면 이거는 그냥 레슬러한테 뭐 타격 페인트 주면서 저 테이크다운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뒤로 가면서 본인이 좀 뒤로 가면서 싸우는 게 레슬러 상대로 그게 가능하려면 조건이 있죠. 본인이 테디가 너무나도 좋다. 나는 나한테 레슬링 걸어라. 나는 뭐 다 막을 수 있다. 요 정도 테디가 있으면은 뒤로 가면 싸워도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레슬러 상대로는 무조건 압박을 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레슬러가 뒤로 빠지면서 본인이 불편하게 막 레슬링을 걸어야 하고, 불편하게 막 타격가의 타격거리를 뚫어야 하고, 요런 상황을 만들어야 타격가가 레슬러 상대로 굉장히 유리하게 레슬링도 좀 더 비교적으로 쉽게 막으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포이리에도 마카체프 상대로 1라운드에 막 뒤로 빠지니까 바로 레슬링 걸려가지고 그래서 졌지 않습니까? 1라운드를. 그리고 나서 1라운드 끝나고 코치가, 야, 케이지에 등지지 마라. 케이지에 등지지 말고 케이지 중앙에서 싸우면 테이크다운 너 막을 수 있다니까. 제가 니 못 넘긴다니까.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말 듣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젖잘사 있지 않습니까? 마카체프가 테이크다운을 좀 많이 못 시켰죠. 그런 것처럼 레슬러 상대로는 압박을 하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리온 에드워즈는 코빙턴 상대로 거의 8대2 정도로 압박을 했죠. 진짜 옥타곤 안에 보면은 검정색 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팔각형이 있고 그 안에 조금 더 작은 팔각형이 하나 더 선이 있지 않습니까? 라인이. 그래서 그 라인 뒤에서 코빙턴이 그 라인 안쪽으로 못 넘어오도록 거의 그 정도로 계속 에드워즈가 케이지에 몰아넣고 압박하면서 타격으로 뚜까 패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레슬링이 뭐 중간중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거 다 막아내고. 그리고 버클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최소 5대5 아니면은 한 6대4 정도로 본인이 압박을 하면서 싸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일단 뭐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잘 짜왔고, 거기다가 테디도 에드워즈는 원래 좋았고 버클리는 까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이긴 거지. 코빙턴이 막 못해서, 코빙턴이 예전 같지 않아서, 코빙턴이 이래서 저래서 진 게 아니에요. 그냥 에드워즈가 세서, 버클리가 세서 진 겁니다. 예. 그리고 코빙턴이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최근 최근 몇 년간의 경기들을 보면은 좀 연패 달리던 애들 상대로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리고 좀 상승세인 선수 상대로는 계속 지는 게 코빙턴 트렌드입니다. 예.
라울러를 이겼죠. 그때 라울러가 2연패 중이었습니다. 본인이랑 싸우기 전에 2연패 중이었어요. 그래서 2연패 중인 라울러를 잡고 우들리 잡았죠. 우들리도 2연패 중이었고요. 마스피달 잡았죠. 마스피달도 2연패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우스만이랑 싸웠지 않습니까? 우스만한테는 졌고요. 우스만 챔피언이었고. 그리고 뭐 결국에는 뭐 11연승 달리던 챔피언 에드워즈랑 싸웠고 압도적으로 졌죠. 그리고 이번에 5연승 웰터급 내려와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상승세인 버클리 웰터급 5연승 상대로 졌죠. 그래서 보면은 코빙턴이 막 하락세 있는 애들은 귀신같이 압도적으로 잡아요. 근데 이렇게 좀 에드워즈 11연승 당시 버클리 당시 5연승 요렇게 상승세인 선수 상대로는 지는 게 코빙턴의 본인 그 루틴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빙턴이 까보니까 버클리에 비해서 약했던 거지 코빙턴이 약해지고 뭐 소극적으로 변한 게 아니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에드워즈전에 대해서 제가 뭐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을 했었지만 과거 영상들에서 코빙턴이 막 본인 발이 부러졌다고 하잖아요. 그거 삽구라입니다. 삽구라. 그거 세기의 구라예요. 그거 코빙턴이 발이 부러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발이 부러졌었으면 일단 경기를 지고 나서 기자회견 했었거든요. 그때 코빙턴이 그때 코빙턴이 막 오만 핑계 다 말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본인이 여러분 역대급 핑계 원타블러 역대급 꿀빨러 원타블러 역대급 존버러 원타블러 코빙턴이 발이 부러져서 졌었으면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자회견에서는 코빙턴이 발이 부러진 거를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 발이 안 부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코빙턴이 그 경기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자기 코치들이 부축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드워즈한테 킥을 하도 많이 맞아서. 그래서 보면은 그 영상을 보면은 코빙턴이 무릎이랑 그 허벅지, 종아리 쪽에 막 얼음 찜질 해놓는 건 있지만 발에는 뭐 얼음 찜질 그런 거 없습니다. 발이 부러졌었으면 발에도 했겠지.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코빙턴이 경기 끝나고 이제 막 머리를 굴린 거야. 아씨. 근데 압도적으로 졌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막 핑계를 해야 되지? 하다가 자기 경기를 본 거예요. 경기를 보다가 경기 1라운드에 30 몇 초인가 그때 막 킥을 날렸는데 엘보에 어느 정도 뭐 스친 거예요. 그거 저거다. 저거 핑계 대면 되겠다. 저걸로 내가 발 부러졌다고 해야겠다. 요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100% 쌉구라예요, 그거. 왜냐하면 그리고 그 경기를 보면은 발이 부러졌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그쪽 왼쪽 발로 몇 번 킥을 찹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발이 부러지잖아. 발이 굉장히 많이 붓게 돼 있습니다. 발 붓지도 않았고요. 그냥 쌉구라다 여러분. 코빙턴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98%는 구라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발이 부러져서 졌다 아니고요. 그냥 에드워즈가 그 압박을 8대2, 8대2로 막 케이지 그냥 막 몰아놓고 막 압박하고 막 테디가 너무 좋고 그래서 진 거지 막 코빙턴 발이 부러졌다 그 100% 쌉구랍니다. 예. 100% 1000,000% 1억 1경퍼센트 쌉구랍니다 그거. 자 그리고 코빙턴이 막 나이 기량이 하락을 했다고 막 말하는데 코빙턴이 만으로 36인데 36이 막 그렇게 젊은 건 아니지만 나이가 그렇게 또 많은 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코빙턴이 막 데미지가 많이 쌓여있냐 그런 선수도 아닙니다. 코빙턴이 뭐 우스만 1, 2차전 때 뭐 난전을 좀 했는 거 그거 말고는 코빙턴이 그렇게 데미지가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코빙턴이 역대급 존버러라서 경기를 자주 뛰지도 않아요. 거의 한 5년에 한 3경기 하는 꼴입니다. 5년에 3경기 혹은 많으면 4경기 하는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빙턴이 데미지가 많아서 막 노하우가 온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막 사람들이 코빙턴을 무한 체력, 무한 압박 레슬러라고 말하는데 코빙턴은 체력 좋은 것도 맞아요. 체력 좋은 것도 맞고 레슬링 굉장히 강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코빙턴이 막 무한 압박 레슬러라고 하는 건 저는 그거는 도대체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코빙턴이 찐으로 무한 압박을 시전했던 경기가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김동현 선수 상대로 그렇게 했었고 하도한 상대로 좀 그렇게 많이 싸웠죠. 그때는 진짜 정말 하도한 숨도 못 쉬게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라울러 경기도 뭐 어느 정도 좀 무한 압박
근데 라울러 경기는 막 그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압박을 하진 않았고요. 김동현 선수 경기랑 하도한 경기가 제일 미친 압박이었죠. 하도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경기들이 있지만, 근데 코빙턴이 커리어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막 그렇게까지 막 미친 무한 압박 레슬러는 아닙니다. 막 레슬링 걸었는데 막았다? 상관없다. 또 간다. 막았다? 상관없다. 또 간다. 네가 지칠 때까지. 누가 먼저 지치는지 뭐냐? 나는 뭐 체력 무한인데요? 계속 레슬링 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 스타일은 벨랄 무하마드나 케인 브라스케즈나 메라비나 감롯 요 네 명이 그렇죠. 벨라는 실제로 벨랄이랑 케인은 실제로 테이크다운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 메랍은 테디가 좋은 선수 상대로, 메랍이랑 감롯은 테디가 상대가 좋으면은 못 넘기는 경우도 꽤 있긴 한데, 그래도 둘은 계속 걸죠. 막으면 걸고, 막으면 걸고, 막으면 걸고, 막았다가 일어나면 또 걸고, 또 걸고, 또 걸고, 또 걸고, 또 걸고, 계속 걸죠. 근데 코빙턴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막 무한으로 막 계속 레슬링 거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막 코빙턴은 무한 압박 레슬러예요 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코빙턴이 웰터에서 덩치가 작기 때문에 라이트급 가면 잘할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까봐야 알겠지만, 웰터에서 몸이 작다? 그것도 맞습니다. 라이트급 가서 몸이 작다?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웰터 치고 몸이 작은 거는 맞습니다. 엄청 작다는 아니지만 작은 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콜비 코빙턴이 UFC 역사상까지는 모르겠지만 UFC 현역 중에서는 가장 심한 꿀빨러입니다. 가장 심한 꿀빨러, 가장 심한 존버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꿀빨러인데 본인이 라이트급이 쉬웠잖아? 자, 본인이 웰터급에서 덩치가 작고 라이트급 내려가면 이제 더 경쟁력이 높을 거다 했었으면 진작에 100년 전에 지구가 존재하기도 전에 내려갔었어요. 안 내려간 거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추측하기로는 감량을 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급을 딱히 내려가봤자 내가 라이트급 내려간다고 딱히 유리할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예. 여러분, 코빙턴이 라이트급을 안 내려가는 것, 본인이 직접 안 내려가는 것 자체가 본인이 라이트급 가서 딱히 이득을 못 볼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안 내려가는 겁니다. 웰터급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 코빙턴 프로 꿀빨러입니다, 여러분. 웰터급에 본인이 있는 이유는 본인이 웰터급에 있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코빙턴이 저는 경기력을 보면 기량 활약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옛날보다 조금 더, 특히 복싱 같은 부분에서 봤을 때 옛날보다 좀 더 나아진 부분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하거든요. 복싱 디펜스 공격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가드가 좀 더 단단해졌다든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옛날보다 나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냥 결과가 졌을 뿐이지, 잘하는 상대들한테. 제가 항상 말하지만 경기 결과로만 이 선수의 기량이 하락을 했는지 올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량이 낮아져도 상대가 잣밥이면 이길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기량이 올라가도 상대가 너무 잘하면 나보다 더 잘하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졌다고 기량 하락이고 이겼다고 기량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코빙턴은 적어도 기량이 떨어졌다고 보진 않고요. 테크닉적인 부분, 특히 타격적인 부분에서 복싱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 복싱이 좀 더 타이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량 하락이 확실한지를 알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확실하게 기량 하락이 온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 전성기였으면 이 선수가 얘한테는 절대 안 질 것 같은데, 근데 졌을 경우, 그게 확실하게 기량 하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드만 요즘 막 다지잖아요. 레슬링으로 옛날에 전성기 때는 싱글렉 아무도 못 막았는데 요즘 아무도 못 넘기지 않습니까? 브루노 실바도 못 넘기더만. 그런 걸 봤을 때 와이드만은 확실히 옛날 와이드만이 아니에요. 맷집만 간 게 아니고 체력도 같고 옛날만큼의 의욕도 없는 것 같고 이 근육도 좀 많이 좀 처져 있고,
그 레슬링도 이제 본인 가장 강력한 무기인 레슬링도 안 통하고 뭐 모든 게 다 없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와이드먼이 최근에 졌던 경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최근 졌던 경기들 대부분 전성기였으면 이겼어요. 솔직히 브래드 타바레스한테 전성기였으면 절대 안 지죠. 이번에 누구냐? 에릭 앤더슨한테 전성기였으면 안 지죠. 근데 졌잖아요. 그래서 와이드먼 하면 1000만% 기량 하락이 맞아요. 근데 코빙턴이 지금 다시 라울러, 우들리, 마스비단이랑 리매치를 하면 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질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해도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얘네들이랑 하다가 뭐 뽀록 한 번 맞고 질 수는 있어요. 근데 뽀록으로 막 한 번 맞고 지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라울러, 우들리, 마스비달 똑같이 또 이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압도적으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스티븐 톰슨이나 잭 델라 마달레나 요런 좀 레슬링이 약점이 너무 큰 애들 있죠.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해도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스티븐 톰슨 상대로는 100%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요. 마달레나 상대로는 90% 이길 것 같습니다. 마달레나가 번즈 상대로 막 레슬링으로 계속 갈굼 당하다가 막 그 3라운드인가? 허벅지 무릎도 아니고 허벅지로 번즈 턱에 꽂아가지고 이겼는데 코빙턴이 번즈보다 넘기는 능력은 좋습니다. 전반적인 그래플링 능력은 번즈가 훨씬 좋지만 코빙턴보다 근데 넘기는 능력만 보면 코빙턴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빙턴이 마달레나 상대로 이길 것 같고요. 그래서 코빙턴이 막 끝났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저는 코빙턴이 일단 입을 터는 선수라서 이게 기량이 떨어졌거나 최근 경기들이 졌더라도 입을 타는 선수들은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코빙턴이 만약에 조용한 선수다 그러면 어쩌면 좀 끝났다고 볼 수도 있죠. 뭐 끝은 아니지만 이제 좀 타이틀과는 굉장히 좀 멀어진 선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코빙턴은 계속해서 입을 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빠르면 한 경기만에 또 타이틀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코빙턴이 타이틀전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루트는 뭐냐면은 스티븐 톰슨을 콜라웃해서 붙고요. 근데 스티븐 톰슨이 안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스티븐 톰슨이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자기 레슬러랑 그만하고 싶다 했거든요. 막 타격가랑 좀 하고 싶다. 레슬러랑 싸울 때마다 발리는데 레슬러 그만 좀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톰슨이 이제 또 연패 입장이라서 상대를 고를 입장이 아닐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톰슨 연패 아닌가? 어쨌든 뭐 지난 경기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코빙턴이 톰슨이랑 하고 그리고 이기고 그 다음에 잭 델라 마달레나를 콜아웃해서 잡으면 마달레나가 지금 현재 4위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동안 뭐 마달레나 경기를 하겠죠. 근데 뭐 마달레나가 그 경기를 이기거나 지거나 뭐 그래도 뭐 상위 랭킹은 유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달레나를 압도적으로 잡고 나면은 이제 또 막 기미 마이 벨트 하면서 이제 또 그 말을 하면 타이틀샷 받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코빙턴이 다음 경기 예를 들어서 다음에 스티븐 톰슨이랑 싸웠는데 졌다. 그렇지만 않는다면 저는 코빙턴이 타이틀샷 은퇴하기 전에 한 번 더 남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코빙턴이 벨랄 상대로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예. 벨랄 상대로 굉장히 잘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코빙턴이랑 벨랄이랑 하면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벨랄이 현재 스타일이 레슬링 무한 압박으로 걸면서 타격으로 압박하면서 레슬링 무한 압박하는 건데 근데 벨랄 레슬링으로 코빙턴을 못 넘기지 않을까. 일단 오펜스만 보면은 벨랄이 코빙턴보다 훨씬 좋거든요. 근데 코빙턴이 테이크다운 테디는 굉장히 좋아요. 테디는 진짜 살벌하게 좋거든요. 코빙턴 오펜스보다 테디가 더 좋은데 벨랄이 아마 코빙턴 못 넘기지 않을까. 그래서 둘이가 타격전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좀 코빙턴이랑 우스만이랑 했던 것처럼 좀 치열한 타격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레슬링이 주특기인 선수 간의 치열한 타격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맷집이 코빙턴이 벨랄보다 더 좋아 보이고요. 타격전으로 이어졌을 경우 뭐 체력이 누가 더 좋을지는 확실치는 않다만 벨랄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벨랄 체력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벨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벨랄이 에드워즈도 막 타격이랑 레슬링 전방위로 다 털었는데 그런 벨랄을 코빙턴 따위가 어떻게 타격전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에드워즈기 때문에 그게 통한 겁니다. 에드워즈 상대로는 레슬링으로 위협이 되니까. 에드워즈는 레슬링을 의식을 해야 되니까 벨라 상대로. 근데 코빙턴은 이제 에드워즈만큼 벨라의 그 레슬링을 의식을 안 해도 되죠. 좀 더 편하게 타격전을 해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코빙턴 우스만전처럼 거의 90% 이상 타격만 하는 그런 경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그림이면 의외로 코빙턴이 굉장히 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도 있다 봅니다. 예. 근데 뭐 둘 중에 뭐 돈을 걸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뭐 벨라린이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뭐 사람이 기세라는 그 기세도 있고, 그래서 벨라는 이게 쭉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코빙턴은 지금 최근 경기들을 졌기 때문에 뭐 자신감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벨랄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현재 웰터급에서 벨랄을 이길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코빙턴 말고는. 우스만도 제가 봤을 때 벨랄한테 안 되지 않을까. 벨랄한테 안 될 것 같고요. 우스만은 확실히 좀 그 누굽니까, 에드워즈한테 헤드샷 때드 당하고 나서 기량 활약이 확실히 온 것 같고요. 근데 코빙턴이 유일하게 벨랄 상대로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 그 이번에 그 누구죠? 그 샤브캇이 이겨가지고 타이틀샷을 받았는데 벨랄이랑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샤브캇이 벨랄 상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레슬링 못 맞고 아마 계속 넘어가면서 에드워즈처럼 좀 굉장히 고생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물론 뭐 한 방 꽂아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판정패 당할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코빙턴 제가 봤을 때 기량 활약이 없어 보이고요. 기량이 저는 어떻게 보면 결과가 졌을 뿐이지 실력은 더 높아졌을 수도 있다 봅니다. 특히 복싱적인 측면에서. 그냥 결과가 최근에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두 명한테 져서 그런 거지, 제가 봤을 때 기량 하락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마스비달이나 뭐 라울러나 뭐 우들리 같은 애랑 최근 두 경기를 해서 두 경기를 압도적으로 이겼잖아.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역시 코벤턴이 무한압박 레슬링은 어나더 레벨인데요? 막 라고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졌으니까 그냥 기량이 뭐 떨어졌다, 뭐 나이가 많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코빙턴이 제가 봤을 때 현재 랭커 중에 이길 선수가 막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근데 의외로 챔피언 벨랄 상대로는 굉장히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이길 수도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